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기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점차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괴물화되어 가고 있는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언론까지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악마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언론 애완견 발언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는 민주당 초선 홍위병들이 아예 언론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사, 조선일보 등 3대 악의 축 가운데 한 축을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양문석 의원,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법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죠. 그리고 온갖 막말로도 이름을 떨쳤던 양문석입니다. 이번에도 실력을 발휘했는데 아마도 막말 논란으로 비화시켜서 이재명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레기, 그러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죠.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기레기들에게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것은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아마 꾸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정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양문석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출신으로 언론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 출신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죠. 노종면 의원은 SNS에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 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 랩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을 애완견이라고 불렀던 것이 문제죠. 노종면 자신이 YTN의 기자로 있으면서 좌파 진영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는 보도 사례를 전제하면서 그렇지 않은 언론을 향해서 왜냐고 물었다.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사자바 비하한 듯 왜곡하고 과장하는 국민의힘, 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지지라고 종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종면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편한테는 애완견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 편들은 흥분하지 마라. 내가 애완견이라고 했던 것은 보수 언론을 향해서 겨냥했던 말이니 우리 편들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크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종면이 언급한 감시견 역할을 보는 보도 사례, 이런 얘기란 국정원 문건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타파는 이미 좌파 진영의 스피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완견 논란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이. 그런데 오늘은 후배 기자들을 한순간에 애완견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였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너무 착해서 처리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모골이 쏙연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실소를 터뜨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착한 대표님이 지금 자기 살자고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 심지어 자기 살겠다고 온갖 악법 처리를 독려하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방탄법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22대 국회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방탄법은 이렇습니다.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대북송금특별법, 특검법,
수사검사 및 판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죄, 이런 오만 가능한, 상상 가능한 모든 얘기들을 지금 꺼내고, 모든 아이디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경우에만 수사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특히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수사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죠. 이화영 1심 선고 주심 판사였고, 또 이재명 재판부로 지정된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출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말이죠.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해도 민주당은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수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특히 법사위원회는 지금 단독 상임위 개최에 국무위원들이 불참하자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에 국무위원들이 불출석 또는 불출석이 예상될 경우에는 모두 정인으로 의결해서 정인감정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말 그대로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과 한몸일 수밖에 없는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이재명까지 기소되자 당이 광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불법 송금 재판부로 지정되자 말 그대로 발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기보다 착하다고 말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박찬대가 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역사상 이재명과 같은 괴물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산이라고 불렀을까요? 막 살았다고 막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막산이가 저절로 온 범죄와 악행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고, 그리고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걸로 지금 전과사범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위정교사와 불법 대북 송금을 비롯한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아직도 상방울 쪼개기 후원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이런 수사 중인 사건도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이 많은 범죄들을 어떻게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형 고 이재선 씨에게 개 XX, 소 XX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죠. 그리고 형수에게는 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는 녹음 파일이 나돌아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 김부선 씨에게 총각이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김부선 씨에게 퍼부었다는 쌍욕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잠깐 김부선 씨의 과거 기자회견 장면을 녹화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이라고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이씨, 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자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미혼모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쥐도서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어떻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착한 대표님 발언에 이재명의 총각 행세에 당한 배우 김부선 씨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업무적,
또는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던 주변 인사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치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벌써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 단식으로 돌파했듯이 이번에도 뭔가 폭발적인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식쇼는 이미 한 차례 사용해버렸고 또 막상 해보니까 단식 흉내 내기가 힘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소동으로 또 한바탕 쇼를 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